전남 순천 서남사 소유권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법원이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계종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총림 방장의 자격 요건을 넓히는 안건이 종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집니다. 방장 자격에 파란 거를 성만한 4년 이상 총무원장 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총림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조계종 중앙종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고독사로 대표되는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주제로 종교계 간 논의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불교계에선 템플스테이와 명상 프로그램이 실증적 극복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한국 사찰 음식이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찰 음식을 체험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종교와 인종의 벽을 뛰어넘는 건강식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관리 현장 교육이 수덕사 근역성보관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전남 순천 서남사의 소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대한불교 조계종과 한국불교 태고종 간의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남사 등기 주체를 둘러싼 재판에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계종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BBS 김종범 기자입니다. 전통 불교 문화의 보고이면서 조계산의 산세를 배경으로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순천 서남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년고찰 중 한 곳으로 지난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이곳 서남사의 소유권을 놓고 조계종과 태고종 양대 불교종단 간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건 10여 년 전. 당시 순천시가 야생차 체험관을 신축하자 조계종 서남사가 태고종 측의 요청으로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후 서남사를 둘러싼 지리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태고종 측이 서남사 등기부에서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빼달라며 조계종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6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태고종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계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마침내 어제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법 민사부는 태고종 서남사가 조계종 서남사를 상대로 낸 등기 말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태고종 서남사의 실질적인 점유권을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역사적 전통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제 법리적 쟁점을 다투는 것이어서요. 저희들이 이제 판결문과 기존의 기록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법리적 쟁점에 더 충실해서 충분히 만전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고종은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태고종의 서남사 지위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남사가 대한불교 조계종 재산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될 실체가 없으므로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다. 고로 명의 변경을 해줘라 라는 취지의 아마 판결인 것 같습니다. 서남사는 지난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법적 소유권은 조계종이 갖고 있었지만 태고종 스님들이 사실상 점유권을 행사해왔고 이후 두 종단이 공동관리에 합의했다가 경내 토지 사용과 등기부상 관리 주체 등을 놓고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습니다. 야생차 체험관 철거 소송의 경우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인 조계종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광주 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달 20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 상황. 그동안 서남사를 실질적으로 점유해온 태고종 측의 소유권을 인정한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차체험관 철거 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BBS 뉴스 김종범입니다. 조계종 종합수행도량 총림의 최고 어른격인 방장의 자격 요건을 넓히는 안건이 중앙종회 본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집니다. 중앙종회 종원 개정 및 종법 재개정 특별위원회는 어제 제8차 회의를 열어 방장 자격에 파란 거를 성만한 4년 이상 총무원장 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총림법 개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현행 총림법 6조 1항에는 방장은 선교율을 겸비한 승납 40년 이상의 비구로서 20안거 이상을 성만하는 본분 종사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여기에 8안거 이상을 성만한 총무원장과 중앙종회 의장, 호계원장 4년 이상 재임 경력이 추가됐습니다. 선빵 위에도 이 종단을 위해서 정말로 또 선빵 간 것만큼 이상의 또 헌신한 그런 분들에게도 이 문을 조금 더 여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요건에 조금 추가를 시키는 아닙니다. 이와 함께 총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도 선원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거나 선원을 제외한 모든 수행기관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선원과 강원, 유런, 연불원 등 수행기관의 운영 요건을 완화해 총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앞서 특위는 총림 지정 요건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위원장 호산 스님의 대표 발의로 총림법과 연동된 종언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부처님 성도지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 분황사의 초대 주지로 현지 건립불사를 지휘한 붓다팔라 스님, 한국 법명 본원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에서 본원 스님에게 분황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하고 한국의 성지 순례자들을 잘 돌봐주고 수행을 이끌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본원 스님은 2, 3년 뒤엔 분황사가 부다가야의 중심 사찰이 될 것 같다며 한국 불교의 누가 되지 않도록 성실히 시봉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본원 스님은 성원 스님을 은사로 1977년 3위계를 수지했고 인도 현지 법인인 물라산가를 창건해 교육과 수행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원행 스님의 증명으로 낙성된 분황사는 현재 숙소동 공사 80% 정도를 완공한 상황으로 오는 10월쯤 숙소동과 보건소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합니다. 본원 스님은 내년 1월 세계 수행 지도자들을 부다가야 분황사로 초청해 부처님이 했던 수행의 기술과 이론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며 한국 불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종단 현안을 비롯한 불교 문화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은 전병극 1차관에게 종단과 문체부가 앞으로도 늘 현안을 공유하고 가깝게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환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3회 스님과 기획실장 법원 스님, 문화부장 성공 스님 등이 배석했으며 인사말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전병극 1차관은 문화와 체육 분야에서 행정 경험을 두루 쌓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맞이하는 외로운 죽음, 이른바 고독사 등을 주제로 각 종교계 간 논의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주제로 한 열린 포럼이었는데요. 불교계에선 템플스테이와 명상 등 마음치유 프로그램들이 실증적 극복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검은 헝겊이 덮인 의자는 홀로 쓰러져 있지만 서로 기댄 의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중장년의 고독과 외로움을 의자에 빗대 각자가 의자 위에 무엇을 올리고 싶은가를 질문하는 연극으로 시작된 열린 포럼. 올해는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 실태와 대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교 대표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4대 종교 단체가 화합하여 보여주신 모습이 주로 감사와 위로, 사랑 등 긍정적인 힘이 많은 분들께 값진 의미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기조 발표에 나선 황순찬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자리를 핵심 문제로 꼽았습니다. 2020년 기준 서울시 고독사 위험 통계를 보면 사망 건수는 978명에 달했고 사망자 중 95%가 무직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설 자리가 없고 살 자리가 없으면 끝자리로 향하게 된다며 규칙적인 일을 제공해 사회관계망 안으로 들어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종교의 역할에 관해선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터벅터벅 갈 수 있는 곳이 그 아무 데도 없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저는 어쩌면 종교가 그런 곳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누군가가 마음이 허하고 마음 둘 데가 없을 때 터벅터벅 걸어서 갈 수 있는 데가 종교기관이었으면 참 좋겠다. 불교계 실증 사례 발표에 나선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은 지자체와 일자리 업무 협약을 맺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56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를 제공하고 명상을 통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감을 해소한 긍정적 사례가 주목받았습니다. 템플스테이라는 쉼자리, 조리 자격증 취득을 돕는 밥자리, 또 취업 알선을 통한 일자리까지 생명 존중을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제시됐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자리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제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밥자리도 제공하고, 네, 일자리도 제공하고, 숨자리도 제공하고, 네, 종교 별거 있습니까? 네, 이런 자리 많이 제공하면 종교라는 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좀 낫겠다. 열린 포럼은 4대 종단이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한 살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5회째를 맞았습니다. 디지털 문명의 발달이 인간 소외를 가중시키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갖는 위로와 치유의 기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군장병들이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으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영상 공모전의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BBS와 CBS, 가톨릭 평화방송, 원음방송은 BBS 본사 회의실에서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 진행한 제4회 군종 UCC 영상 공모전의 순수 창작 작품 45개를 두고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최종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 한 팀은 국방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 우수상 2팀은 상금 각 200만 원, 장려상 3팀은 상금 각 100만 원, 호국상 10팀에겐 상금 각 50만 원이 주어집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오는 9월 회복 탄력성 훈련을 주제로 군종 관계자 250여 명을 초청한 포럼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계종이 주최하는 한국불교 언론문화상 운영위원진이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희용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본부장과 김형기 뉴시스 대표이사, 장재선 문화일보 선임기자, 김지우 제주특별자치도 정책비서관 등 4명에게 운영위원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희용 위원은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이 널리 알려져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할 수 있게 좋은 작품들을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원행스님은 배석한 기획실장 법원스님과 문화부장 성공스님에게 운영위 지원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환경 친화적 음식 문화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리고 영양까지 풍부한 한국 사찰 음식은 갈수록 각광받고 있는데요. 사찰 음식을 체험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종교와 인종의 벽을 뛰어넘는 건강식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사찰 음식 문화체험관. 앞치마를 두른 외국인들이 음식을 통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다스리겠다는 오관계를 따라 읽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바뀐 한국의 사찰 음식은 자연 재료를 채취하고 음식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정신 수양법의 하나입니다. 절법이라 해서 절에 가면은 스님들께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그거를 가꾸고 그거를 손질해가지고 음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건강한 음식이라고 하죠. 한 입에 먹기 좋게 잘 썰어낸 표고버섯에 튀김옷이 입혀지고 고추장과 매실청, 생강 가루 등 한국식 양념을 곁들이자 자연을 담은 건강 요리가 탄생합니다.
하나라도 놓칠까 열심히 적어가며 배운 외국인 유학생들은 사찰 음식 문화에 빠져듭니다. Bugungi tajribamiz juda ham qiziqarli bo'ldi. Boshida ustozimiz o'sha ovqat haqida tushuntirib berdilar. Juda ham tanaga foydali ovqat deb aytdilar. Keyin tayyorlab ko'rdik, juda ham qiziq bo'ldi. 위드 코로나 시대 환경 친화적 음식 문화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린 건강한 먹거리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찰 음식을 체험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식 문화에 대한 인식까지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만들 요리는 튀김 요리 있잖아요. 제가 가기 전에 예상했던 불교, 특히 사찰 요리는 되게 담백하거든요. 근데 튀김 요리도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같은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사찰 공양. 서툰 젓가락질이지만 쌀 한 톨도 남김없이 그릇을 비웁니다. This is my first time making Korean traditional temple food. So Korean traditional food is like really healthy, really delicious, and I feel like it's a good meal. Yeah. 조계사로 이동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외국인 대학원생들은 템플스테이 국장 혜원 스님과의 차담에 이어 연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내를 둘러보며 힐링도 하고 한류 문화의 원조격인 전통 문화를 한껏 체험했습니다. 불교의 사상을 조금이라도 좀 느낀 체험한 기회가이라서 저희에게 좀 보람 있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간직한 한국 불교의 사찰 문화와 음식은 지구촌을 무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용석입니다. 의성불교 사학연합회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지원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의성불교 사학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대곡사 주지 해산 스님은 어제 복지재단 법인 사무실을 찾아 대표이사 보인 스님에게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에 써달라며 913만 4천 원을 기탁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001년부터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를 위한 모금을 시작해 지금까지 9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20억여 원의 치료비를 전달했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은 내일 라오스를 방문해 재단 측의 지원을 받고 병세가 호전된 아동들을 만나 축하하고 회복 중인 아동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사찰 성보박물관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시설과 개인을 상대로 문화재 관리 현장 교육을 펼쳤습니다. 충남 예산 수덕사 근역성보관에서 1박 2일간 진행된 성보유물 관리 교육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문화재를 다량으로 소장하고 있는 소장자와 관리자 30여 명이 전문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최근 신축된 충남 예산 수덕사 근역성보관에서 문화재청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2022년 상반기 문화재 관리 현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덕사 근역 성보관처럼 진행되는 현장 교육은 2020년부터 기존의 교육에 추가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로 한 3년차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장 교육을 통해 성보박물관 학예 인력 관계자분들께서 좀 더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더 나은 시설이나 전시 또 문화재를 직접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보와 보물은 현재 총 3,000여 건에 달하지만 그중 민간 소유가 1,600여 건으로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이 지난 2014년부터 문화재를 직접 관리하는 소장자와 관리자들이 관련 업무 능력과 소명의식을 갖추도록 매년 2차례 문화재 다량 소장처 소유자 관리자 대상 전문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다량 소장처 교육을 통해서 수장부나 박물관을 지원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후로도 꾸준하게 인적 그다음에 경상경비 지원을 통해서 박물관이 잘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다량 소장처 지원 사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박물관 수장고 지원 절차 안내와 수덕사 근역 성보관 견학, 내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충청남도 성보문화재 교육과 예산화전리 사면석불, 서산용현리 마해 3존불, 서산보훈사지 답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온라인으로 대체됐던 작년과 달리
올해 상반기 교육은 최신 시설의 수덕사 근역 성모관 수장고 운영 등을 직접 살펴보고 실무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 됐습니다. 신관으로 저희가 임무를 이동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존 관리라든가 또는 예방적 관리 또는 거점 학예 인력, 인건비 이런 지원 등으로 박물관 운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완공된 근역 성보관의 수장교를 견학할 수 있고 쉽게 올 수 없었던 내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직접 가서 실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런 교육의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앞으로 소장자 관리자 교육은 물론 거점 문화재 다량 소장처 학예 인력 배치와 성보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 개발 등으로 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불교 등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전북 부안의 새만금 방조제한 해창갯벌의 생태계 복원을 촉구하는 생명평화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전북불교 환경연대와 원불교 환경연대 등 전북 지역 5대 종단협의회와 새만금 살리기 공동행동은 전북 부안군 하서면 해창갯벌에서 새만금 생명평화 문화제를 열고 새만금 생태계 복원을 염원하는 5기의 장승을 세웠습니다. 불교 환경연대 등은 오는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를 이유로 새만금 환경운동의 상징인 해창갯벌이 매립돼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며 새만금 해수 유통 확대와 갯벌 생태계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해창갯벌 생명평화 문화제는 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등이 기도 의례를 맡아 종단별로 진행됐습니다. 종교계와 환경단체들은 지난 2020년 6월 7일부터 지난해 2월 24일까지 새만금 다시 생명의 바다로 만들자라는 발언으로 20차례 기도회를 진행했고 해창갯벌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장승을 심는 행사를 펼쳐왔습니다. 이상으로 7월 8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